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운명 같은 만남은 생각지도 못할 때 찾아오기 마련이죠. 저는 얼마 전 새로운 곳에서 둥지를 틀게 된 평범한 30대 남자입니다. 서울로 올라와서 살게 된 지도 벌써 15년이 넘어가는데 직장과 가까운 곳만을 고집하다가 이제는 좀 여유롭고 넓게 살아보고 싶어서 경기도 외곽의 집들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빌라도 보고 아파트도 보고 했는데 마땅히 마음에 드는 곳을 찾지 못해서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냥 서울에서 편하게 사는 게 맞나 싶다가도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서 공원도 있고 조용한 동네로 가고 싶었죠. 쉬는 날을 이용해서 집을 보러 다니는 게 귀찮지만 나름대로 취미가 되어가던 중 한 부동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엄청 시원시원하게 생기신 미녀분이 상담을 도와주셨는데 서구적인 스타일에 똑 부러지는 상담까지 너무 마음에 들더군요. 소개해주신 집도 아주 괜찮았는데 사이즈도 넓고 쾌적한 데다가 편의시설도 근처에 있어 여기다 싶었습니다. 근데 소개해주신 실장님이랑 더 이야기가 나누고 싶어서 고민 중이라고 하니까 연락처를 주시며 편하게 연락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개인적으로 연락했다고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일단 질러보자 싶어서 전화번호를 저장하고 카카오톡 사진을 보았습니다. 웬걸 어린아이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 많은 걸 보며 혹시 아이나 가정이 있으신 걸까 싶었습니다. 결국 다음 주에 다시 전화를 드려서 계약을 완료하고 입주를 진행했는데요. 입주날도 오셔서 인사해 주시며 작은 화분도 전달해 주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원래 다른 회사를 다니시다가 부동산 일을 진행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처음으로 단독 계약을 따낸 거라 의미가 남다르다고 하시면서 웃으시는데 정말 제 이상형이셨습니다. 큰 집에 혼자 들어오시는 거냐고 여자친구분은 안 계시냐고 물으시길래 없다고 하면서 실장님 같은 분이 이상형이니 소개해달라고 넉살 좋게 웃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요? 저한테는 데이트 신청 안 하시고 저 같은 사람을 찾으시면 어떡해요? 이러면서 웃으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데이트 신청하고 싶었는데 아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그런 건 별로 안 좋아한다고 말을 했어요. 엄청 박장대소하시면서 조카라고 언니네 집이 근처고 자주 만나서 엄청 예뻐하는 거라면서 결혼도 안 했고 아이도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순간 안도의 숨을 내쉬며 그럼 저랑 오늘 저녁 같이 먹자고 했더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짐을 정리하기도 전에 급하게 옷을 찾아서 입고 함께 근처 한정식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눠보니 더욱 아름다우신 데다가 똑똑하고 제가 찾던 이상형을 이렇게 집을 알아보다가 만날 줄이야. 정말 가슴이 떨리더군요. 저보다 4살 많으셨는데 누가 봐도 훨씬 어려 보이실 정도로 스타일도 좋으시고 매력적이셨습니다. 식사 후에 간단하게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이렇게 종종 식사도 하고 만나면 좋겠다고 하니까 긍정적인 표현을 해주시면서 언제든 연락하라고 하시더군요. 이후에 퇴근하면서 들러서 같이 식사를 하거나 데이트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연애를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서 짐 정리도 계속 못할 정도로 바쁘게 지냈어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퇴근하면서 부동산으로 향했는데 문 앞에서 어떤 남자와 실랑이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단박에 달려가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 남자분이 갑자기 저에게 욕을 하면서 주먹을 날리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결혼식은 하지 않았지만 함께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처럼 지내던 분이셨는데 술만 마시면 손찌검까지 일삼아서 도망치듯이 나온 거였습니다. 혼인 관계는 아니라는 사실이 다행이었지만 마음이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얘기를 안 할 정도면 나를 가볍게 생각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했어요. 경찰도 오고 꽤나 시끄럽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을 질질 끌기 싫어서 간단하게 합의를 진행하고 경찰서를 나오는데 누나가 따라오더니 팔을 잡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이 좋지 않아서 알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2주 정도 일부러 부동산 쪽으로는 가지도 않고 오는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연인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가벼운 불장난이었나 싶더라고요.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문 앞에서 기다리는 누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할 말이 있다면서 들어줄 수 있다면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고 하길래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죠. 아직 정리도 안 된 집 상태에 어제 먹다 남은 술까지 보더니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겁니다. 미안하다고 미리 말하고 싶었는데 과거는 다 잊고 지내고 싶었고 진짜 결혼하거나 그런 거 아니라고 깨끗하게 정리 못한 것뿐이라고 오래 만나서 그렇다면서 두서없이 이야기들을 막 쏟아내더라고요. 당황스러웠지만 그래 이 사람 잘못이 아니다 생각이 드니까 오히려 이야기를 할 시간조차도 안 준 제가 원망스러워지더군요. 그래서 만남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나는 누나가 좋고 연인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서운했던 거라고 하니까 자신도 당연히 연애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마음은 절대 없고 숨겨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그녀를 말없이 꼭 안아주었습니다. 연애의 시작은 좀 더 멋지고 로맨틱한 순간을 기대했는데 이렇게 돼서 미안하다며 큰 눈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만남을 확실히 정의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건가 싶어 아차 싶더라고요. 나는 괜찮으니 그 사람과 사이가 깨끗하다면 연인으로서 만나고 싶다고 했고 누나도 좋다고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항상 당당하고 똑 부러지는 모습만 보다가 이렇게 흐트러지고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니 알 수 없는 책임감과 설렘이 밀려오더군요. 저희는 그날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열정적인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밤새 그녀 옆에서 안아주고 사랑하는데 짜릿한 황홀감을 느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외롭고 힘들었을 누나를 힘껏 안아주며 저는 절대로 누나를 다치게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쓰다듬어 주었을 때 안겨오던 순간 불이 확 튀었죠.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본이 잠든 그녀의 모습을 보니 이제 내가 지켜주어야 할 사람이 생긴 것 같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끙끙 앓고 힘들었을까. 생각을 해보니 미리 알아차리지 못한 스스로가 참 못났다 싶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녀의 다정하고 기댈 곳이 되어주려고 합니다. 상처 입은 마음을 보듬어주고 서로에게 안식처가 되어주어야겠죠. 언니네 집에서 급하게 얹혀서 살고 있다는 누나에게 짐을 정리해서 저희 집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도 되는 거냐면서 몇 번을 물어보더니 들어오게 되었는데 짐도 얼마나 단출하던지 무서워서 사실 다 놓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결혼이나 미래를 약속한다는 거창한 사이는 아니지만 이렇게라도 편안한 둥지가 되어줄 수 있음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운명이나 영화 같은 사랑은 믿지 않았는데 저에게도 이런 일이 생기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오늘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